얘들아, 하이! 드디어 MJ 매점 문법 편이 나왔습니다. 짜잔! 내가 선생님 너무 받자마자 신나가지고 우리 인강이들한테 빨리 말해주고 싶어서 스튜디오로 완전 달려왔어. 어때? 색깔 괜찮니? 선생님은 취향인데. 일단 이번에도 마찬가지 선생님이 단일비처럼 이렇게 패킹을 비닐 패킹으로 묶어봤어. 책이 2권이어가지고 그냥 주는 것보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받아봤을 때 기분이 더 좋다고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또 우리 인강 아이들의 의견을 수합하여 이번 매점 문법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비닐 뜯는 순간 너무 설레지 않아? 이거 약간 ASMR인데? 잠깐만. 선생님 이런 거 되게 잘 못하거든? 되게 악발이어서. 자, 한번. 내가 또 이렇게 뜯을 줄 알았어. 언니 한번 뜯어볼까? 뚝딱뚝딱 거리면서 한번. 원래 비닐은 이렇게 막 벗겨야 제맛이지. 짠! 한번 놓고, 일단, 교재가 2권이야. 그치? 잠깐 교재 설명부터 먼저 할게. 이 교재가 한 권은 우리 애기들이 문제 푸는 교재. 그리고 한 권은 정답 및 해설. 얘들아, 두께가 소름 돋게 완전 거의 비슷하지? 지금 선생님이 매점에서 얼마나 정답 및 해설에 공을 들였는지 알아주면 안 되겠니? 선생님 진짜 선생님 어깨뼈가 갈려있어. 그래서 우리 애들이 좀 구별하기 쉽게 짜잔! 혹시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 찾으셨습니까? 그치? 여기에는 지금 본책에는 여기에 그리고 우리 또 해설지에는 여기에 짜잔 선생님 한번 꺽쇠를 넣어서 아주 소심하게 차이를 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매점책 제목 궁금한 친구도 있더라고. 매일 점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잖아. 이게 워크북인데 우리 애기들이 수업을 듣고 나면 단일비나 올인원에서 배운 문법 개념들을 좀 적용해 보고 싶잖아. 근데 적용해 보기 위해서는 너무 당연히 좋은 문제들이 제공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좋은 문제들을 첫째, 셀렉도 해오고 둘째, 자체 제작도 했어. 이투스랑 협업해서 같이 자체 제작 문제들도 넣어놨기 때문에 우리 애기들이 적용 연습을 해볼 때는 정말 엄청 좋을 거야.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과 안에 있는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문부터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짜잔. 새 책 이거 접을 때 약간 그런 느낌 있지 않아? 두근두근? 두근두근? 나만 그러니? 그래서 자, 책을 한번 살펴보았어. 목차. 항상 교재 보면 목차가 제일 중요하잖아. 영역별 핵심 문제, 영역별 신유형 문제. 사실 선생님이 신유형이라고 넣긴 했는데 이거는 명칭을 그렇게 바꾸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개념을 알아도 틀리는 문제. 우리 애기들이 개념은 다 아는데 분명히 개념 모르진 않아. 근데 문제를 풀면 놓치는 그런 것들 있지. 그런 선생님이 여기다가 그런 문제들을 팍팍팍 넣어놨어. 자, 그러면 영역별 핵심 문제는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가볼게. 우선 의문, 그리고 단어, 문장, 의미, 고전문법.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올인원 교재 구성과 똑같다는 거 지금 눈에 보이지 얘들아. 그리고 종합 테스트까지. 자, 지금 살펴봤더니 영역별로 데이가 3개씩 들어가 있어. 의문도 데이 3, 그리고 단어도 데이 3, 문장도 데이 3 이렇게 영역별로 데이가 3개씩 구성되어 있고 그 데이 3개씩이 각각 어떻게 구성됐는지 쌤이랑 한번 같이 살펴보자. 빠밤. 넘겨. 그 뭔가 약간 선물 같은 느낌이지 않아? 나만 그렇게 생각하니? 데이 1. 데이 1을 보면 교육청 모의고사 선생님이 출처를 다 넣어놨어. 교육청 모의고사들과 그리고 또 우리 애기들 모평 그리고 수능. 선생님이 기출문제 중에서 의문 파트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 개념은 꼭 가져갔으면 좋겠어. 이 문제는 좀 가져갔으면 좋겠어 하는 문제들을 셀렉을 했어. 물론 단일비나 올인원에서 겹치지 않는 문제들로 애들이 배웠던 걸 적용해보는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놨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너희들이 공부한 날짜, 공부한 시간 써볼 수 있게. 그리고 선생님 생각에 우리가 사실 문법은 총 5문제가 출제되잖아. 근데 연습할 때는 조금 타이트하게 연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단독 문제로는 7문제씩 데이 1을 구성을 해봤어. 자, 그 다음 데이 2는 또 어떻게 구성이 되냐? 우리가 챕터별로 데이가 3개씩 있었잖아. 데이 2 같은 경우에는 출처가 없다. 그치? 왜 출처가 없냐? 이 문제들은 다
제작 문제들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7번까지 선생님이 문제들을 쓱 넣어놨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 생각에는 연습할 때는 7분 정도 재고 연습을 하는 게 조금 베스트지만 진짜 베스트는 이게 가능할까 우리 애기들? 5분 재고 푸는 거. 아, 너무 무리니? 연습할 때는 실전보다는 조금 타이트하게 연습하는 게 좋으니까 7분 아니면 정말 빨리 풀려면 5분 그리고 조금 개념 적응하면서 문제 풀려면 10분 그러니까 5분에서 10분 정도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는 자기가 몇 분 컷의 문제를 풀었는지 여기 분도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문제를 풀었잖아. 채점을 하고 오답 정리를 하겠지? 밑에 보면 빈 공란들이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 애기들이 요 빈 공란들에다가 자기가 가져가야 되는 것들. 아, 요 개념을 몰라서 내가 이걸 골랐구나. 이 선지를 몰라서 이걸 골랐구나. 이 부분은 이렇게 보완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놓겠죠? 그리고 나서 복습하면서 요 데이 2에서 가져가야 됐었던 내용들을 싹 다 수합해서 가져갈 것 여기다가 정리해 놓으면 나중에는 우리 애기들이 챕터별로 가져갈 것 써놓은 요 박스만 보더라도 엄청 많은 걸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대망의 데이 3. 자, 그렇다면 데이 3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비문학 지문 선생님 넣어놨어. 비문학 문법 지문이 생각보다 우리 아이들의 발목을 잡는 경우도 은근 있지. 그래서 비문학 문법 지문과 마찬가지 나머지 문제들 대신에 이건 비문학 지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건 5문제로 구성을 했어. 그럼 챕터별로 우리가 총 몇 문제씩을 풀게 되냐면 19문제씩을 풀게 되겠지. 왜냐면 데이 1에 7문제에 데이 2에 7문제 그리고 여기서 5문제 이렇게 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챕터별로 총 19문제씩을 풀어볼 수 있게 될 거야. 물론 단일비랑 그리고 또 올인원에서 문제들도 훨씬 더 많으니까 더 많은 문제들을 볼 수 있겠죠. 데이 1 단원에서는요. 그렇게 하고 났는데 문제는 뭐냐면 수능에서는 챕터별로 나오지 않고 섞여서 문제가 구현되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종합 테스트를 넣은 거야. 종합 테스트에는 영역별 문제들이 전부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 애기들이 봤을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오케이. 자, 문제는 2부. 2부에서는 선생님이 아까 언급했듯이 개념을 알아도 틀리는 문제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 부분은 해설이 너무 중요하겠지. 자, 이번에는 선생님과 해설지로 한번 짜잔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꺽쇠가 바뀌었으니까 이제 해설지로 바뀌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네, 한번 가볼까요? 해설지도 또 설레는 마음으로 두근두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봐봐. 진짜 직관적으로 봐도 그리고 이게 쪽수가 꽤 되는데 생각보다 책이 되게 가볍고 얇을 거야. 이게 책이 얇은 게 아니라 꽤 두꺼운 책인데 선생님이 이번 단일비부터 올해 책부터는 우리 애기들한테 좀 더 컴팩트한 느낌으로 공부하기 편하게 워크북 같은 책은 정말 맨날 들고 다니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종이를 되게 좀 좋은 종이를 썼어. 너무 신기한 게 인간애들이 알더라. 나는 그 종이를 쓰면서도 우리 애들이 과연 알까? 생각했는데 수강후기나 이런 데도 올라와. 종이 질이 너무 좋아요. 뭐 지우고 다시 썼는데 뭐 되게 잘 써줘요. 막 이런 글들이 막 많아가지고 우리 애들이 알아줘서 너무 고맙다. 뭐 하는 거지? 정답 해설. 어제 둥갱했니? 정답 해설 한번 들어가 볼게. 정답 해설에 들어가서 1부. 1부는 우리 애들이 챕터별로 개념이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넣었냐? 지금 봐봐. 문제 해설의 길이 보여, 우리 애기들? 1번 문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진짜 엄청 길지, 그치? 해설 자체에도 우리 아이들이 좀 볼 때 도움이 많이 됐으면 싶어서 선생님이 해설을 좀 굉장히 길게 잘 써봤어. 그리고 정답인 이유, 오답인 이유, 그리고 이 문제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알아둬야 되는 개념. 그러니까 너가 어떤 개념을 몰라서 일부 같은 경우는 개념 확인 문제이기 때문에 틀린 경우는 개념을 몰라서 틀린 경우도 은근히 있을 수 있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 문제를 위해서 알아둬야 되는 개념까지 쌤이 쓱 넣어놨어. 근데 하나하나 선지들을 막 보는 것보다 이렇게 한눈에 모아서 싹 보기 편한 건 한 번에 모아보는 풀이라고 해서 A, B 이거를 한눈에 이렇게 딱 볼 수 있게 선생님이 넣어놨기 때문에 아마 우리 아이들이 봤을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야. 그리고 해설의 과정도 살펴보면 오답인 이유도 보기에 있는 단어, 선지에 있는 단어 이런 것들을 좀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선생님이 가급적 직관적으로 딱
봤을 때 와닿을 수 있게 도표 같은 것들을 좀 많이 활용을 해봤어. 그러니까 볼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야. 지금 보면 이런 표 같은 것들이 중간중간에 많이 들어가 있지. 그렇게 하고 선생님이 이번에 1부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본 챕터는 이 부분. 유사 문제. 우리 애기들이 문제를 챕터별로 막 문제를 풀어봤어. 근데 어떤 문제를 틀렸어. 근데 선생님이 왜 우리 애기들 오답할 때 항상 하는 얘기 있지. 내가 틀린 그 문제는 다시는 출제되지 않지만 나는 그 문제를 틀린 이유랑 똑같은 이유로 다른 문제를 또 틀린다 그랬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에는 그걸 아예 교재에 구현시켜 봤어. 어떻게? 유사 문제로. 그래서 3번 문제를 틀린 친구가 요 있는 해설지에 있는 유사 문제를 풀어보고 바로 답을 확인해 볼 수 있게. 마찬가지 이렇게 좀 아이들이 많이 틀릴 법한 문제들을 선생님이 모아서 이렇게 다 넣어놨거든. 그래서 3-1, 2, 3.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애기들이 좀 놓치기 되게 쉬운 개념들이나 패턴들이 녹아 있어서 그런 것들을 유사 문제들까지 같이 넣어놨기 때문에 정말 내가 문제를 풀었어. 근데 그거랑 유사한 문제를 또 풀어볼 수 있는 정말 말 그대로 내 걸로 체화시킬 수 있는 훈련을 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많이 될 거야. 중간중간에 이런 보라색들 되게 많이 보이지. 그리고 마찬가지 유사 기출까지 넣어놨기 때문에 지금 챕터별로 사실 19문제라고 했지만 훨씬 문제 개수가 많은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볼 수 있게 쭉 만들어 놨고요. 교재를 옆에서 짠 이렇게 보면 여기 이렇게 보라색 보여 얘들아? 여기서부터가 바로 2부 해설 되겠습니다. 2부에 마찬가지 우리 아이들 한눈에 볼 수 있게 빠른 정답 넣어놨고요. 선생님 이거 해설 한번 볼래? 1번 문제 해설이 아까도 길었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번 문제 해설이야. 2부가 개념을 알아도 틀리는 문제라고 했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정말 우리 아이들이 개념을 알아도 틀리는 문제들이라서 해설을 진짜 오지게 신경을 썼어. 내 어깨뼈가 갈려있어. 진짜 이거 아까 만들다가 현타가 또 와. 현타가 오면 그때 어떻게 우리 애기들이 쓴 편지를 다시 읽어. 맞아. 아니면 수강 후기를 읽어. 맞아. 우리 애들이 이렇게 도움 받는다는데 다시 해봐야지. 스스로에게 당근을 주며 열심히 교재를 만들었어. 선생님이 특히 교재에서 얘들아 어떤 부분 엄청 많이 신경 썼냐면 여기 봐봐. 어떤 문제를 한번 보여줄까 우리 애기들? 이 문제 한번 볼까? 예를 들어서 6번 문제는 정답이 5번이야. 선생님이 답에는 일단 우리 애들이 좀 직관적으로 보기 편하게 색깔로 표시를 해놨는데 이거 말고 모든 선지의 정답률을 다 넣어놨단 말이야. 근데 봤더니 어머 대박이야. 여기에 정답이 5번인데 3번 선지를 고른 친구가 49% 정답보다 많이 골랐지.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도 10%나 되는 애들이 골랐잖아. 이런 선지들은 선생님이 어떻게 넣어놨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짜잔 넣어놨어. 어떻게 넣어놨냐? 아이들이 매력적인 선지에 낚인 이유. 애들이 왜 매력적인 선지에 낚였냐면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즉 이게 적용된 거라고 생각해서 오독해서 골랐을 가능성이 높아. 하지만 이래서 그것 때문에 이게 아니라 이건 이렇게 봐야 돼. 마찬가지 이것 때문에 이래서 골랐을 가능성이 높아. 하지만 이래서 이것 때문에 이래서 이 아이가 답이야. 정말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했던 그 내용들이 그대로 녹아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렇게 해서 마찬가지 정답인 이유. 근데 아이들이 오답을 고른 이유. 사실 이렇게 매력적인 오답을 골랐다는 이야기는 거꾸로 이야기해보면 이 아이가 답처럼 안 보였다는 뜻이기도 하잖아. 그래서 얘를 왜 답이라고 생각을 안 했는지까지 정말 그 선지 하나하나가 다 녹아있는 거지. 우리 아이들이 문제를 풀 때 1, 2, 3, 4, 5번에서 답이 3번 이렇게 하고 나머지 선지를 못 지우고 넘어갔어. 근데 실제 결국에 나중에는 내가 지우지 못했던 미흡했던 선지에서 문제가 구현되는 경우가 너무 많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그런 부분들을 다 보완할 수 있게 전부 다 넣어놓은 교재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막 너가 문제 풀 때 막 첫째 뭐 이걸 확인해야 된다. 둘째 이렇게 하고 나서 셋째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걸 적용해 보면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이걸 죄다 막 열심히 막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책을 이렇게 만들어낸 거거든. 지금 이것도 보여 얘들아? 교재 작업하시는 분이 굉장히 고생하셨어. 선생님 이거를 다 손글씨로 써드렸거든.
나의 손글씨를 이렇게 다 구현시키셔가지고 아마 엄청 고생 많이 하셨어. 근데 고생하시면서도 정말 우리 아이들한테 좀 많이 이게 글로만 구구절절보다 이게 딱 바로 직관적으로 와닿잖아, 그지? 그렇게 해서 엄청 그리고 중간중간 문제에 선생님이 민정쌤 잔소리도 넣어놨어. 그래서 얘들아 이 문제 풀 때 사실 너가 이 개념 때문에 놓쳐서 틀렸는데 이거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듯이 이 부분은 이런 걸 이렇게 구별해서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좋아 라고 선생님 잔소리까지 중간중간 민정쌤 잔소리 이런 것들이 녹아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교재를 공부할 때 그리고 여기도 보면 지금 이것도 다 나의 놀라운 손글씨가 구현된 맥작업으로 구현된 결과물들이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너희들이 좀 보기 편하게 내 필기 방식 그대로 이렇게 맥작업으로 구현을 시킨 거라서 아마 교재를 공부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 단일비 혹은 올인원 문법으로 우리 아이들이 문법학 개념을 했어. 개념을 아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 개념을 문제에 직접 적용하고 내 걸로 체화시키는 과정이 훨씬 중요하지. 근데 문제를 풀 때에는 답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애매하게 생각했던 선지들, 매력적으로 낚일 수 있었던 선지들, 내가 못 지웠던 선지들까지 완벽하게 가져가야 진짜 내 거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 문제 풀 때 해야 되는 사고 과정부터 필요한 개념, 매력적인 오답이 너희들이 낚인 이유, 하지만 왜 답이 아닌지, 어떤 것을 주의해야 되는지, 출제자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문제를 만들어내는지들이 전부 다 녹아 있으니까 이렇게 두껍겠죠. 네. 사실 눈으로 봤을 때 안 두꺼워 보이는데 사실 종이가 너무 가볍고 좋아가지고 그렇게 안 보이는 거거든. 아마 우리 아이들한테 선생님이 좋은 문제를 셀렉했을 뿐더러 되게 자체 제작 문제들까지 많이 녹아 있으니까 문법을 공부할 때 꼭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얘들아, 우리는 본격적인 강의에서 볼게요. 네, 도움 꼭 많이 받고 잘 막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면 사진 찍어서 게시판에 좀 자랑해줘, 얘들아. 우리 애기들 남아있는 기간 우리 한번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저희는 강의에서 뵐게요.